드디어 개막을 했고요. 네. 정구장 매진이에요. 대단합니다. 네. 네, 그리고 올 시즌 장성 위원 말씀하신 대로 1000만이 넘어서는 관중분들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22일 날 저는 이제 투수 출신으로서 전구장 선발 투수 외국인 선수 이름을 또 봤을 때 김광현 선수 마음하고 똑같았어요. 네. 이 현상을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왜냐하면 뭐 많은 팀들이 다 이제 좋은 성적을 또 내야 되고, 그 특히 이제 뭐 이제 기존에 있던 외국인 투수도 그렇고 새롭게 들어온 외국인 투수도 그렇고 좋다는 평가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상대적으로 국내 선발들은 그에 반해서 시범 경기 성적이 뭐 좋은 투수도 있었겠지만 네임밸류라든가 확실히 시범 경기 때 보여줬던 외국인 투수들의 어떤 그 피칭 내용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감독들 입장에서도 쓸 수밖에 없는 외국인 투수를 기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적인 게 분명히 있고 단 하나 기대를 했던 거는 사실 이번에 이제 대전 하나 볼파크가 개장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개막전 선발 투수가 그 개장 경기에 선발 투수로 나가거든요. 그렇죠. 네, 왜냐면 5명이 돌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살짝 기대를 했죠. 아, 이거는 이제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현진이 네, 유현진 선수가 아마 이제 개막전에 나오면 유일하게 나올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유현진조차도 김병문 감독이 선택을 안 했고 폰세를 선택을 하다 보니까 저는 사실 그게 좀 제일 아쉬웠어요. 그 미디어 데이 보셨어요? 안 봤습니다. 저는 솔직히. 봤는데 네. 지금 장성호 위원의 말에 첨언을 드리면 분명히 그랬거든요. 김경문 감독님이 류현진 똑같은 질문을 어느 기자분이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김경문 감독님이 류현진은 이제 나이도 있고 관리를 해줘야 돼서 세 번째 투수로 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저는 이제 딱 순간 느끼는 게 세 번째면 화요일 날 던지고 일요일 날 던져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체력 안배를 해주는데 저는 대체로 투수 코치 할 때 장성호가 스태미나가 좋으면 얘를 화요일에 껴요. 넣어요. 그래야 일요일 날 던지니까. 네. 근데 이제 감독님 말씀하고 약간 배치되는 이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아직 스케줄이 안 나와서 혹은 화요일 날 현진을 던지고 6선발 체제로 그러면 현진이를 일주일에 한 번 던지게 하는 건가? 나는 체력 안배라면 그렇잖아요. 화요일 날 던지고 그렇게 화요일 날 생각할 수 던지잖아요. 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화요일 던지고 누군가가 그럼 일요일 들어가나? 나는 그 생각을 했는데 그 장성우 위원 말씀처럼 저도 이제 3월 28일 개장식 때 현진이가 안 던진다는 건 조금 네, 아쉽죠. 아쉽죠. 근데 이제 조금 더 한 단계 깊게 생각을 한번 해보면 하나가 이제 내일부터 LG를 만납니다. 그리고 주말에 기아를 만나요. 그렇죠. 네, 그래서 김경문 감독이 제가 스프링 캠프에서 만났을 때 했던 얘기가 뭐냐면 땅 하고 9연전이 굉장히 중요하고 8연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한번 생각을 해보면 지금 하나는 성적을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무조건 성적을 내야 되는데 작년에 또 유현진 선수가 12년 만에 복귀가 된 이후에 LG 트윈스전에서 개막전에서 졌습니다. 졌어요 작년에. 작년에 졌잖아요. 유현진 선수가. 그러니까 그 서력을 한번 현빈이 에러하고 네. 에러하고 그 서력을 한번 해라. 약간 그런 느낌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화요일날 등판을 하면 일요일날 등판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일요일에 어떻게 그러니까 금토일 로테이션이 어떻게 되냐면 폰세 YG 유현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아마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김경훈 감독이. 그리고 하나 입장에서는 지금 뭐 2018년이죠. 포스트 진출한 게. 그렇죠. 2018년 포스트 진출 이후에 지금 그 이후에 진출하는 게 없잖아요. 없죠. 그러니까 뭔가 이거는 지금 뭐 유현진의 어떤 그 볼파크 개장 이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무조건 시즌 초반에 로테이션 잘 짜가지고 성적 내야 된다. 치고 나가라. 네, 저는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작년에 기억나시죠? 작년에 개막 7승 1패 해서 쫙 나갔을 때. 네, 그때 기억나죠. 어마어마했죠. 그러면서 갑자기 그렇죠. 근데 이런 일이 이제 없어야 된다. 하나 팬분에게는 이제 없어야 되고 여하튼 저희들이 이제 외국인 선발 투수 얘기하면서 류현진 선수 얘기를 살짝 했고요. 그러면 우리가 10개 구단 선발 투수 개막전 성적을 네. 한번 딱 나열해 드리면서 그 선수들에 대해서 한번 평가를 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한화 이글스 코디 폰세 선수 5이닝 7피안타 4탈삼진에 2실점을 했어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게 잘 던진 거예요? 아니면 뭐 어떻습니까? 그냥 하프라고 딱 봐야 될 것 같아요. 하프? 한 50점 정도. 왜냐면 폰세 선수가 개막전으로 낙점을 받은 게 뭐 네. 뛰어난 구위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시범 경기 성적이 워낙 좋았거든요. 워낙 좋았죠. 그리고 뭐 다양한 변화고 저도 사실 뭐 영상을 찾아볼 정도로 좋은 공을 던졌는데 네. 그런 연습 경기, 그러니까 시범 경기 성적에 비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뛰어난 성적은 아니었다. 아니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는 잘 던졌는데 잘 던졌다. 잘 던졌는데 그래서 한 점수는 많이 주기는 좀 애매할 것 같아요. 워낙 기대치가 컸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별 5개에 오늘 한 3개 정도? 기대보다 그러니까 그 중간. 네, 저는 중간 정도인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초반에 박살이 안 났기 때문에 그럼요. 그러니까 뒤집을 수 있는 힘을 준 거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KT 헤이수스 6이닝 2피안타에 7탈 3진에 1실점. 네. 헤이수스 어때요? 잘 던졌죠. 사실 별 한 4개 반 정도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저는 키움 이거 후라도랑 왜 버렸지? 이런 생각이 자꾸 들면서 이것 때문에 사실 그렇죠. 네. 그거야. 이제 네. 근데 야, 저는 전신 팀이 있을 때보다 더 좋은 느낌이 네. 듭니다. 이게 자유자재로 아주 여유 있고 어제 그리고 이제 던지고 나서 어제 중계를 갔는데 복도에서 만났어요. 헤이수스 그 피칭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국말로 잘 던졌더란 말을 영어로 하신 거예요? 아니 하신 거예요? 그 피칭 그 맞죠? 피칭. 그 피칭 그 네. 식당 있잖아요. 수원구장 식당 앞에서. 저는 설마 저기 잘 던졌다는 말을 한국말로 하신 줄 알고. 그 피칭 정도는 하죠. 네. 그 피칭 했더니 감사합니다. 아니 그리고 정말 약간 농익은 피칭을 선보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다음에 이제 롯데 LG전에도 롯데자이언츠 이제 찰리 반지 선수가 이건 예상 바뀌죠. 네. 이게 문보경 선수한테 홈런 맞고. 맞아요. 3이닝 8피안타에 네. 삼진이 2개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의외였던 선수가 저는 반지 선수 같아요. 왜냐 워낙 좋았거든요. 사실. 아니 그러면 시범 경기 때. 그날은 저는 그 광주 중계를 하면서 못 봤거든 잘 하이라이트 하면서 전 봤죠. 어땠어요 9위는? 괜찮았어요. 다 좋았는데, 그러니까 문보경 선수한테 홈런 맞을 때도 슬라이더 빵 던지다 맞았거든요. 투스트라이크 노볼에 맞았어요. 근데 투스트라이크를 잘 잡아놓고 원래 이제 빼잖아요 바깥으로. 반지는 또 이제 팔의 각도가 옆으로 던지기 때문에 좌타자들이 사실 쉽게 공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약간 옆에 탁 틀어가지고 바깥쪽으로 싹 뺐으면 그냥 제가 봐 스윙인데 탁 던졌는데 슬라이더 이거 있잖아요. 볼에서 좌타자 스트라이크. 몸쪽에서 가운데로 들어오는 거. 스트라이크. 나가다 툭 걸린 거예요. 누군가. 맞는 순간 딱 고개 들더라고요. 반지 선수가. 그러니까 실조라는 거 본인이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제가 봤을 때 첫 단추가 잘못 깨졌어요. 그러면은 장성희 의원이 봤을 때 찰리 반지가 3이닝 7실점을 했지만 그때는 볼 배합의 문제였다. 9위는 이상이 없다. 볼 배합이 문제가 아니라 아까 막 유강남 선수가 바깥쪽에 슬라이더를 요구를 한 것 같아요. 위치를 봤을 때는. 근데 그게 실투구나. 그러니까 제구가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그게 반지 선수가 만약에 진짜 스트라이크를 던지라고 했다면 진짜 큰 욕심이고, 근데 유강남 선수가 원하는 대로 커맨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실투 하나 때문에 제가 봤을 때 경기를 좀 그르쳤다. 그러면 이렇게 봐야 별 돼요. 5개 중에 별은 없다? 네? 별은 없어요? 그래도 저 3이닝 던졌잖아요. 3이닝? 반개 정도는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아니 굉장히 후하신데 저는 사실 네. 갑자기 우리가 이렇게 별 놀이를 지금 하고 있는데 너무 후하신데 저는 반지 선수 발지요? 죄송합니다. 거기서 야 상호야. 야 이거 상호야 이제 우리 시작이야 하지 마. 보세요. 야. 이게 3이닝에 7실점이면 어떻게 반등을 못 합니다. 그렇죠. 팀이. 그럼 저는 반즈의 퀄리티라면 이날 경기는 별이 없다. 전 냉정히 얘기합니다. 자, 네. 그리고 우리가 저 반성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네. 치리노스 선수 우리가 사실 좀 깠어요. 맞아요. 저는 이렇게 폼이 약간 좀 네가 뭐라고 어설프다. 했냐면 네. 뭐 이렇게 떨어지는 이렇게 엎어치는 폼이다. 약간. 나는 또 약간 네 스타일이 아니니까 나는 약간 뭉개하고 하체를 못 쓰는 것 같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약간 평가절하했던 건 맞는데 와 이날 잘 던졌어요. 정말 그 과거의 조계현 투수처럼 팔색조 와 근데 이 볼의 무브먼트가 진짜 많더라고요. 원래 포심하고 투심을 섞어 던지고 이 치리노스가 슬라이더 투수예요. 그쵸, 슬라이더가 원래 한 39%에 40% 던지는데 이날은 스프레이트를 많이 던졌습니다. 이렇게 네. 그리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하체 이 런지를 좀 덜해서 약간 박아놓고 던지는 스타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게 약간 궤적이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막 이 변하는 이 궤적이라 네. 롯데 타자들이 힘을 못 쓰더라고요. 네. 그래갖고 우리는 이제 치리노스 선수를 재평가? 아니 근데 이렇게 왜 우리가 그때 이제 약간 박하게 했던 거는 치리노스 선수가 되게 우승 청부사라는 닉네임을 갖고 입단을 했잖아요. 그런데 시범 경기에서 2경기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뭐 생각을 했던 그런 치리노스의 모습은 아니었기 아니었다. 때문에 우리가 그 당시에는 그런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엄마 이렇게 잘 던진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여하튼 저희 해안을 다시 한번 반성해 보겠습니다. 예, 저희가 사실 깊이가 그렇게 깊지가 않습니다. 예. 얕고 좀 넓죠. 네. 사실 이 수준으로 해설을 10년씩 하는 거는 뭔가 좀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제가 중계한 경기입니다. 광주 NC 기아전에 로건 앨런 선수가 6이닝 4피안타 5탈삼진에 1점 줬습니다. 앨런 어떻게 봤어요? 로건 그러니까 선수. 로건 앨런 선수가 제가 이제 그 시범 경기 때 창원 내려가서 이호준 감독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네. 이제 이야기를 나눌 때 이게 본인이 슬로우 스타터라는 이야기를 했대요. 감독한테 이호준 본인이? 감독한테. 예, 그래서 첫 라이브를 던지는데 127, 128 던졌대요. 그래서 아 이게 지금 뭐 하는 건지?라고 이제 생각을 하다가 대만에 넘어가서 이제 그때 똑바로 못 던지면 진짜 빨리 바꾸려고 그랬대요. 이호준 감독이. 그래서 그 구단 수뇌부들을 다 불렀대요. 아, 그 실제로? 라이브 하는 데를. 아, 네. 실제로? 근데 그날 갑자기 144, 5를 던지더라는 거예요. 아 그래서 야 진짜 본인이 이야기한 대로 슬로우 스타터구나. 아 갈수록 더 좋아질 수 있는 좋아지는구나. 가능성이 있겠구나라고 가능성이 생각을 해서 이 로건 앨런 선수를 개막전으로 낙점을 한 것 같아요. 네. 아니, 그러니까 그날 제가 이제 중계하면서도 그 얘기를 했는데 대한민국 그 현존하는 선발 투수 중에 다양성 탑3에 든다.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제가 누구 얘기를 했냐면 콜 어빈과 류현진과 오늘 던지는 로건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실제로 보니까 그 유이간 선수가 던졌던 거 아시죠? 네. 포심을 잡고 이렇게 약간 이렇게 틀어던져요. 틀어놓는 거. 예. 본인은 이제 싱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달라고 그래요. 그렇죠. 유이관 선수는. 그렇죠. 아, 네네. 그렇죠. 그렇죠. 예. 그거랑 똑같이 던지고 또 이 그 벌칸 체인지요. 벌칸 체인지. 벌칸을 또 근데 사실은 이거 던지고 나서 광고 나갈 때 재홍이랑 박정현이랑 저랑 저 벌칸 안 던졌으면 좋겠는데. 왜냐면 그거를 연속안타 맞아갔거든요. 아 다른 공이 더 좋은데. 그러니까 예. 그 좌타자한테는 스위퍼를 던지더라고요. 음. 크게 이렇게 도망가는 거 던지면서 또 우타자한테는 요것도 던지고. 어. 근데 이 벌칸은 효과. 그러니까 다른 구종에 비해서 별로구나 요 벌칸이. 그렇죠. 이게 이름이 생소하니까 이게 뭐 벌칸 이게 뭐지? 옛날에 에릭 가니아가 던졌거든요. 아저스에. 퓨캐런도 던졌던. 예, 퓨캐런 맞아, 던지고. 맞아, 예. 야, 그런가 보다 했더니 반응을 해. 또 타자들이. 그래서 다른 공이 좋으니까 굳이 저거. 근데 다양하고 생각보다 144 이상도 몇 개 찍더라고요. 네. 그리고 최강 기아 타선에게 그 정도 던지면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걸 좀 약간 높게 평가를 하죠. 네. 그러니까 저의 머릿속에 가장 큰 반전은 사실 로건 선수였습니다. 네. 실제로 가서 보니까 이 NC 다이노스 국제팀이 역시 눈이 좀 좋구나. 물론 이제 한 경기이지만 NC 다이노스 외국인 팀 역시 눈이 좋구나 이런 느낌을 확 받았어요. 그 정도로 네.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는 네. 사실 로건 앨런 선수가 네. 그 창원에서 펼쳐졌던 기아와 NC의 경기에서 이호준 감독이 내려고 했어요. 근데 안 냈거든요. 일부러 개막전에 그 매치업이 기아기 때문에 안 낸 거예요 그날. 그래서 선발 투수 최성경으로 냈거든요. 그러니까 그 감췄던 게 사실상 효과. 효과를 봤다고 봐요. 근데 그 얘기는 뭐죠? 그 서재훈 코치와 스카우터 팀은 그러니까 서재훈 코치는 톰슨 선수를 밀었다는 얘기가 있었고 무슨 그다음에 톰슨이요? 그러니까 라일리 톰슨 그러니까 두 번째 던제 개막전에 구위가 좋으니까 네. 구위 좋잖아요. 네. 150 한 4, 5 이렇게 154원 때리더라고요. 났어요. 예. 그리고 스카우터 팀은 역시 그 로건 선수가 이제 경험도 많고 그 밀었고 그 기사에 보면은 한동안 그 얘기 있었어요. 그 이호준 감독의 멘트가 지금 서재웅 수석과 그 스카우트 쪽 의견이 좀 있어서 어쨌든 좀 이 취업해서 잘 결정을 하겠다. 그 얘기 들으신 건 없어요? 그런 건 처음 들었는데. 그래요? 네. 이호준 그래서 감독. 근데 그때 이제 시범 경기를 하고 나서 이제 이호준 감독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두 선수가 개막전에 두 팀이 개막전에 만나기 때문에 외국인 투수를 내지 않았다. 근데 개막전에 누가 나갈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제가 네. 느끼는 그 뉘앙스는 이호준 감독의 그 텍스트는 워딩 있잖아요. 그 기사의 뉘앙스는 고민을 하다가 여전히 로건의 스피드에 대한 불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결국 그 개막 전날 무슨 멘트가 있었냐면 우리는 로건을 개막 때 쓰려고 데려왔다. 얘는 그냥 올 때부터 개막 선발이었다. 이렇게 딱 나간 걸 보고 고민하다가 역시 이호준 감독마저도 로건 선수의 이 경력을 좀
믿는 결정을 한 게 아닌가. 근데 그건 대성공. 대성공 얻었죠. 경기는 네, 그럼요. 가져오지 못했지만 네. 대성공이고 다음 등판이 기대될 정도로 로건 선수는 굉장히 호투를 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 네. 네일 선수 기대보다는 좀 짧게 던졌습니다. 네. 무실점했고 어떻게 보셨어요? 네. 굳이 뭐 내일 내일은 뭐 얘기할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가? 내일의 피칭에 내일이 있다. 네. 네. 내일의 약간 피칭에 제가 봤을 때는 이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얘기할 게 콜로빈 선수가 사실 저는 좀 의외였어요. 갑시다. 네. 어빈으로 갑시다. 네. 어떻게 보셨어요? 어빈 선수는 저는 사실 그 새로운 외국인 투수 가운데 가장 높게 평가를 저도요. 예, 저도요. 했던 선수예요. 저도요. 그러니까 메이저리그에서 최근 뭐 거의 100경기 가까이 선발로 나갔던 투수였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워낙 뭐 이제 커리어가 뛰어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늘 기대를 하는 거는 시범 경기 성적이잖아요. 그럼요. 시범 경기에도 워낙 잘 던졌고, 그래서 야 이게 그런다가 SSG가 또 최정도 빠졌고 주축 선수가 몇 명 빠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콜로빈 선수가 좀 쉽게 SS 타선을 요리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네. 생각보다 많이 맞았어요. 어빈 선수가. 7피안타. 네. 그러니까 삼진은 6개 잡았고 근데 실점이 사실 기대보다는 많았고. 많았죠. 네. 예, 만약에 뭐 한 뭐 6이닝, 7이닝 던지면서 뭐 네네. 이 정도 줬다고 한다면 네. 그냥 뭐 평타네 이 정도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뭐 이닝을 5개밖에 소화를 못 했는데 일단은 뭐 4실점을 했으니까 사실상 많은 실점이라고 사실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치리노스 선수부터 별을 안 줬네요. 치리노스 선수는 별 5개. 한 4개 정도. 4개. 네. 그다음에 로건 선수는 저도 한 4개 정도. 4개. 네. 자, 그러면은 내일은 뭐 5개? 내일은 한 4개 반 정도. 4개 예, 반. 일단 무실점이니까. 어비는 결과 말고 네. 과정 봤을 때. 근데 어비는 뭐 저는 이제 피칭한 모습을 이제 봤거든요. 뭐 네. 그날 뭐 영상으로도 봤고 사실 뭐 메이저리그에서 던지는 모습을 봤는데 그냥 개막전이었기 때문에 조금 그러니까 개막전이라는 거는 아무리 뛰어난 커리어를 갖고 있는 선수들도 조금 긴장을 하잖아요. 데뷔전이었고.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량 자체는 사실 저는 의심할 여지는 없다고 생각을 없다.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다음 경기부터는 확실히 어빈의 모습이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별은 한 개 정도 줘야 되나? 왜냐면 기대를 사실 너무 많이 했거든요. 이거 완전 네. 박하다. 지금 니주를 칭찬을 니주를 네. 딱 깔아서 기대했더니 한 개. 네. 이거 완전히 혹평이죠. 네, 근데 너무 기대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기대만큼 뭐 비슷한 어떤 피칭이 나왔다고 한다면 제가 조금 더 줄 수 있는데 네.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자, 랜더스의 앤더슨 선수가 3.2이닝만 던졌어요. 네. 이거 어떻게 점수 보세요? 많이 줬죠. 앤더슨 선수도. 그러니까 앤더슨 선수도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화이트 선수가 지금 다친 상황에서 뭐 김광현이라는 카드가 있지만 그래도 외국인 한 자리이기 때문에 조금 막중한 임무거든요, 사실. 근데 생각보다 많이 못 던져줬어요 개막전에.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앤더슨 선수가 워낙 이제 구위가 이제 뛰어난데 그 구위가 제대로 나오지 않은 듯한 약간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저는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네. 지난 시즌에 앤더슨 선수가 들어와서 무시무시한 공으로 삼진을 막 잡아 제꼈잖아요. 구위형 진짜 그렇죠. 투수잖아요. 맞아요. 구위형. 근데 약간 걱정됐던 게 투수 입장에서 구위는 좋은데 다양성이 좀 없다 이런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근데 그 레파토리를 만약에 조금 타자들 눈에 익으면 그러니까 2024 시즌보다는 좀 덜 무서울 것 같은 느낌은 사실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 결과를 딱 보면서 그런 단순함이 벌써 타자들한테 익혔나?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왜냐면 막 난조를 부렸던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공은 뭐 하나씩 때리면 여전히 뭐 구위는 좋더라고요. 구위는 좋아요. 네네네. 네, 구속도 잘 나왔고. 근데 그거는 장성우 위원이 타자 입장이니까 네. 확실히 똑같은 레파토리로 들어오면 타이밍 잡기 좋잖아요. 좋죠. 아무래도 편하죠. 근데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앤더슨 선수가 이제 중간에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상대팀 타자들도 뭔가 이제 앤더슨 선수가 과연 어떤 투수인지 어떤 공을 던지는지 그러니까 쉽게 이제 우리가 이제 시즌 전망할 때 다른 팀에서 이제 외국인 선수가 딱 영입이 되면 우리가 이제 시즌 들어가기 전에 이런 투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아마 공략을 해야 되겠다. 근데 앤더슨 선수는 작년에 시즌 중반에 들어왔기 때문에 상대 팀에서 데이터가 없이 사실 대결을 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 데이터가 생겨버렸잖아요. 있죠. 그러니까 그 데이터를 갖고 이제 앤더슨 선수를 이제 상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작년보다는 올해 그러니까 앤더슨 선수가 개막전에 안 좋았다는 거는 뭔가 뭐 개인의 컨디션도 분명히 있겠지만.
작년에 보여줬던 그 레퍼토리대로 던지면 안 된다는 것을 아마 한 번도 알았을 거예요. 제가 그렇죠. 봤을 때. 약간 저도 그 영역인 것 같아요. 네. 예, 공은 여전히 좋다. 네. 하는데 이렇게 타이밍이 딱딱 맞는 거 보니까 약간 그런 위험 요소가 지금 생긴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자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키움 삼성인데 자 키움의 로젠버그 선수 3이닝 던졌는데요. 8실점을 했습니다. 이 기대보다는 훨씬 밑도는 결과거든요. 근데 저는 그러니까 제가 진짜 보는 눈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로전버그 선수도 사실 영상으로 봤을 때 되게 폼이 부드럽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좌타자를 상대로도 체인지업을 던지고 그래서 생각보다 괜찮을 수 있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본인이 안 좋았다는 건지 아니면 삼성 라이온즈 선수들이 너무 잘 공략을 한 건지. 방망이 잘 치죠.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좀 가름을 못 잡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떤 한 경기를 보고 어떤 한 선수를 좀 평가를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저는 사실 생각보다는 좀 실망이었어요. 그러니까 예, 저는 되게 높게 평가를 했거든요. 사실 로젠보우 선수. 저는 이 등판도 사실 저 기대 이하였고 요 다음 날 홍원기 감독 멘트를 제가 읽어봤거든요. 네. 근데 그 부분에서 조금 걱정은 되는 거죠. 세게 세게 얘기했어요? 아니요. 로젠버그 선수가 어제 뭘 던진지도 모를 정도로 긴장했다. 이 얘기를 듣고 반반이에요. 그러면 긴장이 풀리면 자기가 캠프 때나 시범 경기 때 보여줬던 퍼포먼스를 할 가능성은 있고 혹은 매 경기 그렇게 긴장을 하는 선수라면 자기 표현 못하고 그냥 짐 쌀 수가 있어요. 난 홍기 감독이 그 얘기를 하는 순간 걱정은 좀 되더라고요. 그리고 외국인 선수 치고 약간 표정이나 일선발로서 약간 위압감이 별로 없고 약간 순둥이처럼 약간 보이죠? 순둥이고 네네. 굉장히 뭐 외모도 곱상하고 하여튼 이게 터프함이 좀 부족한 게 아니었나. 앞으로 좀 걱정은 되긴 했었습니다. 이게 이제 개막전이라 그럴 수도 있지만 저도 뭐 개막전 잘 던진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런 영역에서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후라도 선수가 6이닝 2실점 승리 투수 됐는데 안타 너무 많이 맞았어요. 8개 맞았어요. 근데 저는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투수가 제일 중요한 거는 그냥 실점을 안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마운드에서 어떻게 안타를 안 맞겠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안타를 사실 많이 맞는다는 거는 뭐 구위가 떨어지고 제구가 안 돼서 많이 맞을 수도 있지만 네네. 들어간 공을 상대 타자가 잘 때려서 안타가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이닝 수에 비해서 안타를 많이 맞았고 이런 것들은 사실상 저는 의미가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투수는 안타를 많이 맞더라도 제일 중요한 거는 실점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후라도 선수는 사실 6이닝을 던지면서 안타 8개를 맞았으면 한 이닝당 하나 넘게 맞았다는 거잖아요. 근데 실점을 2개밖에 하지 않았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장성호 위원이 왜 삼성 팬분들에게 이쁨을 받는지 여기서 또 나중에 이 방송 끝나고 좀 알려주세요. 그런 스킬을. 그러니까 삼성 팬분들에게 사랑받는 스킬. 네. 역시. 근데 제가 어제 쿠에바스 선수 중계를 할 때 이 멘트를 똑같이 했어요. 좀비처럼 쓰러질 듯 내려가지 않는 투수가 상대 팀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강해 보인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장성호 위원께서 하신 말씀, 후라도 선수를 두고 하는 말씀이 그거에 이제 비슷한 말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맞죠? 네, 맞아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야구는 이제 공격과 수비 또 마운드 이렇게 있는데, 그러니까 좋은 수비는 실점을 막는 수비고, 그러니까 좋은 타격은 득점을 올리는 적시타를 때리는 타격이거든요. 그럼 투수는 뭐예요? 실점을 하지 않는 투수가 최고죠. 그렇죠. 네, 그런 논리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위기를 자초하고 아무나 그럴 수는 없어요. 아무나. 자, 위기를 자초하고 자기가 위기를 이렇게 잘 헤쳐나가는 이런 기회는 사실 외국인 투수나 1, 2 선발급한테만 주어지는 혜택이에요. 왜냐면 4번 선발, 5번 선발이 그렇게 위기 자꾸 만들죠. 그럼 감독 바꿔요. 그렇죠, 바꾸죠. 바쁩니다. 네. 그러니까 외국인 선수 어쨌든 후라도 선수는 시즌 내내 뭔가 신뢰를 받으면서 던지는 투수니까 장성희 위원 평가는 별 5개 중에 4개 정도는 4개 정도. 후한. 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비 선수는 시범 경기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정규 시즌 개막 전에 좋겠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했다고 한다면 네네. 후라도는 연습 경기 때 시범 경기 때 많이 맞았습니다. 네네네. 좀 안 좋았거든요. 네네. 그런데
일선발다운 모습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별점이 차이가 나는 거죠. 기대를 했던 사람이 폭망과 기대를 별로 안 했는데 너무 잘 던지면 여기서 이제 별 점수는 거의 1개 이상이 차이가 난다고 봐야겠죠. 역시 네. 삼성 선수들도 홈런 말고도 안타 적시타 칠 수 있다는 사실에 너무 기쁩니다. 아, 그렇죠. 삼성 우승 가자 이런 말씀을 하시면 꼭 홈런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홈런을 작년에 185개를 정말 드라마처럼 쳐서 그렇지 맞아요. 삼성 선수들도 선이 굵고 얇은 플레이 잘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럼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홈 경기 성적과 원정 경기 성적이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게 스프릿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편차를 줄여야지 삼성 라이온즈가 올해 우승을 할 수가 있어요. 홈 경기에서 네네. 삼성 라이온즈 투수라든가 타자들이 이제는 네네. 어떤 야구를 해야지 홈에서 승리를 많이 거둘 수 있다는 것을 네네. 이제는 터득을 한 것 같아요. 그런 모습이 사실 개막 2연전에 보였고. 음.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럼 원정 갔을 때도 과연 홈에서 하는 야구를 그대로 할 수 있느냐? 근데 그대로 하긴 어렵죠. 왜냐하면 환경 자체가 달라졌으니까. 그런데 라이온즈 파크에서 했던 야구를 비슷하게 할 수 있느냐? 저는 이 문제 같아요. 올해 삼성이 진짜 우승을 하냐 못하냐. 아주 명쾌한 장성우 위원의 또 말씀이셨고요. 그 저희들이 이제 개막 외국인 선수가 등판하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장성우 위원이 아까 유쾌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맞습니다. 현장은 구단은 성적에 자유로울 수 없죠. 그래서 잘하는 선수가 나가는 거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류현진 선수 정도 제외하면 김광현 선수도 뭐 거의 포함되겠지만 네. 양현종 선수도 포함되겠지만 말고는 이 외국인 선수를 압도할 만한 실력을 증가시켜야 된다. 그렇죠. 그래야 일선발로 나갈 수 있다. 사실 그 WBC죠. 지난 WBC 때 제가 이제 도쿄에서 이제 중계를 마치고 이종범 그 선배랑 그 일본인 그 스텝을 만났어요. 그래서 한국 야구에 대한 얘기를 살짝 나눴는데 그분도 딱 그러더라고요. 한국이 경쟁력을 더 생기려면 어쨌든 큰 경기는 자국 선수를 내보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사실 그 일본인 스텝도. 근데 이종범 선배랑 저도 이제 곰곰이 생각하면 맞아. 그런 게 참 좋지. 하지만 어느 구단이 그런 성적에 자유롭지 않겠습니까? 어느 구단이 그럼요. 성적 포기하면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역시 이제 실력 차가 조금 아직은 있다. 있죠. 네, 그럼요.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는 조금 더 벌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국내 투수들의 기량이 분명히 떨어진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기록으로 작년에 나왔거든요. 작년에 사실 투수들이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네네. 평균 자책점도 거의 1점대가 올라갔으니. 그렇죠. 근데 이제 ABS에 사실 타자들은 적응을 했고 투수들은 정확하게 적응을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국내 선수들이 좋아진 느낌은 없는데 새롭게 들어온 외국인 투수들은 더 좋아진 투수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차이가 조금 더 벌어진 느낌이 드는 거예요. 네. 저는. 이게 이제 사실 외국인 선수 개막 선발이 2017 시즌에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때 뭐 비아누에바 선수, 뭐 니퍼트 선수, 헥터 노에시, 패드릭 선수, 돈 로치, 메릴 켈리, 헨리 소스 오랜만에 듣네요. 베네킨 선수, 브루스 레일리, 제프 맨십. 네. 그 이후에는 뭐 류현진 선수도 던졌고 네. 중간중간에 그렇죠. 이렇게 했었는데 역시 그 갭을 극복하지 못했다. 그런 저희들만의 진단을 한번 내려봤습니다.